안녕하십니까, 김현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 세계는 지금 디스플레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관련된 소식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최근 카니발 보면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시켰죠. 두 개나 운전석에 하나, 센터 모니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모니터에도 하나 이렇게 적용했죠. K9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유출샷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자동차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 디스플레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실내 센터 패시아의 이 콕핏 관련한 기술 개발들을 먼저 선보이고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테슬라를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 17인치 모니터를 센터에 이렇게 넣어서 모델 S라든지 모델 X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계속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모델 S 플랫에서 요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 안에도 어떤 터치 방식이 들어가지만 모니터도 많이 들어갑니다. 모델 S에 공개된 거는 기어 변속하는 게 스티어링 휠 안에 들어가고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는 버튼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현대는 한 5년 전인가요? CES에서 스티어링 가운데에 디스플레이를 넣는 거를 기술 공개를 했었죠. 2019년에는 터치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프로토타입으로 실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럽 기술 연구소에서 공개가 되어 있었죠. 2019년 CES에서는 바이턴이라는 회사가 전기차 프로토타입에 터치 타입 디스플레이를 넣은 거를 공개했었죠. 그 전에 삼성에서 공개한 거와 비슷한 컨셉인데요. 안에 모니터에 뭔가 조작할 수 있고 차량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혁신적인데, HUD, 가상에 띄워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시장도 대형화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벤츠 S클래스에서 양산형으로 77인치 HUD를 적용했고, 아이오닉 5에도 44인치 HUD를 적용한다고 했죠. 대신 이게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을 선보인 거는 현대에서 했습니다. 실제로는 양산화 시킨 거는 벤츠에서 먼저 나온 거죠. 이후에 나올 아마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라든지 이런 여러 차종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전 세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콕핏입니다. 디지털 콕핏, 쉽게 말해서 센터 패시아나 센터 모니터 요 부분인데요. 삼성은 디지털 콕핏이라는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CES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만과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양산차에 지금 적용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다른 양산차하고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선보이는 것 같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선보입니다. 근데 보면은 엄청나게 혁신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거를 양산화 시킨 거는 혼다 E라는 전기차에서 양산화 시켰어요. 센터 디지털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센터 중간에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넣어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대시보드를 만들고, 차량 좌우측 끝단에는 카메라 사이드 미러 시스템을 넣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좌우측에 양쪽 두 개, 센터에 두 개, 클러스터에 하나, 그래서 총 5개의 디스플레이가 이 대시보드에 파노라마처럼 이어집니다. 상당히 혁신적이에요. 근데 이 차가 엄청난 고급 럭셔리 차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경제형 차입니다. 일본 내수 시장과 유럽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소형 전기차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외관과 실내 공간이라든지 2열 공간, 그 다음에 1열에 센터 콘솔의 터널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모습, 마치 아이오닉 5가 떠오릅니다. 대시보드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아이오닉 5에 나올 신기술들이 조금은 예측이 되는데요. 역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예측이 되고요. 카메라 사이드 미러는 공개가 되었죠.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유사한 점을 보자면, 뒷좌석을 상당히 안락하게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쿠션도 갖다 놓고, 하지만 혼다 E하고는 급은 달라요. 1회 주행거리가 20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배터리는 소형으로 35.5kW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컨셉이 유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아이오닉 5의 외관이 떠오르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번째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이제 붙는데, 사이드 미러를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거는 이미 상용화도 돼 있고 아이오닉 5에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또 룸미러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양산돼 있는데 아이오닉 5나 아니면 올해 나올 차 중에 분명히 룸미러에 사이드 미러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현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룸미러하고 사이드 미러 이렇게 3개의 시스템으로 연동한다고 하고, 나머지 실내도 모니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메라로 해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카메라가 포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가 이거 이동수단에서 거주공간으로서의 그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리프레시된 모델 S와 X에서 보듯이 마치 게임기도 넣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 안을 이동하면서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수석 시트라든지 뒷좌석 시트가 계좌 모드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카니발 미국향에도 적용돼 있잖아요. 앞으로 자동차 내부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요. 오늘자 기사에 뜬 건데 약 13만 대의 테슬라 모델 S와 X가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팔린 테슬라 차량은 약 50만 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3만 대라면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왜 리콜을 하냐 봤더니 이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MCU가 있는데 이 컨트롤 박스에서 문제가 되면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사용자, 운전자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운전 중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분명 이거는 리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의 이제 요구가 있어서 미국 니자라는 교통안전국이 조사를 해서 2월 3일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테슬라에서는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전자장비 쪽으로는 정말 그런 기술력을 앞서고 인정받아 왔거든요. 최근에 리플래시한 모델 S와 X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올 차들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만약에 고장나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꼭 봐야 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크게 사고 날 우려도 있고요. 시스템적인 강건 설계, 이런 완벽한 풀프루프 설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일어나고 OT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그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자동차 사들도 이렇게 OTA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시스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모비스가 2019년 세스에서 발표한 가상공간 터치 시스템 올해 나올 차에 적용시켜줄까?